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일부 핫 바이어스, 콜드 바이어스에 이어서 오늘은 2부 실전 바이어스 측정과 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그 튜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관들은 다 이 적정 작용하는 와트,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단 신호 증폭이라는 뭐 12AX7이나 뭐 12AY나 뭐 이런 것들은 다 1V 내외로 그 적정 작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출력관으로 사용하는 EL84 같은 경우에는 12W로 돼 있고 6BQ5도 12W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디오 출력관으로 유명한 V6 시리즈도 보시면 처음에는 12W로 아주 작았지만 점점 개량이 돼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음이 특히 잘 나오는 616 같은 경우에는 보면 19W로 시작했는데 616 GC 같은 경우에는 30W까지 확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앰프, 기타 앰프나 여러 가지 오디오 앰프로도 유명한 EL34도 25W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KT88은 35W, 그리고 KT88의 미국 버전인 6550 같은 경우에는 42W 이렇게 되어 있고요. KT88의 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KT90은 50W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공관들은 적정 와트라는 게 있어서 바이오스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진공관 설계 당시에 낼 수 있는 출력을 적정하게 낼 수 있도록 그 조절 밸브를 정확하게 맞춰서 앰프를 듣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앰프에 장착되어 있는 진공관들의 출력 특정과 그 계산, 와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진공관의 출력은 다른 말로는 플레이트 손실이고요. 플레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전기가 열로 발산해서 없어지느냐, 에너지가 없어지느냐가 곧 출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은 와트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와트는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와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의 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공관의 출력을 알려고 하면은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만 알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회로도상에 보면 그 플레이트 핀과 캐소드, 그 진공관의 음극에 해당되는 캐소드 간의 전압을 재면 되는데요. 보통 이 캐소드가 마지막에 접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플레이트로 들어가는 직류 전압과 그 샤시에다가 테스트기를 대가지고 그 사이에 전압을 재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는요, 보통 전류계를 직접 측정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이 전류계로 측정하면은 뭐 앰프의 선을 납땜된 걸 뗐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귀찮아져서 전류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I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을 이미 측정했기 때문에 그 전압 전류가 흐르는 라인에 적용되는 저항을 알게 되면 전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압과 저항을 측정해서 전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는 그 플레이트와 캐소드 간의 저항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플레이트와 역시 캐소드의 접지를 저항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캐소드의 전압하고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앰프 아랫부분에 보면 그 진공관 음극에 해당되는 캐소드에서 나오는 자기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의 상단과 하단에다가 테스트기를 붙여가지고 저항은 앰프의 전원을 끄고 이 테스트기의 저항 오음으로 단자를 바꾼 다음에 측정을 하면 나오고요. 캐소드의 전압은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앰프를 킨 다음에 이 테스트기에 직류 전압을 재는
단자로 하면은 캐스트에 흐르는 앞뒤의 다른 전압 강화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캐스트에는 뭐 5에서 10, 20볼트로 아주 낮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보통 캐소드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꼭 콘덴서와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이패스가 되어 있는. 그래서 회로를 이해하실 때 찾을 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금방 캐소드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전압이 좀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플레이트 전압은 300에서 뭐 400V, 500V까지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측정할 때 보면 377V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플레이트 전압을 측정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앰프를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팔을 동시에 샤시를 잡을 경우에는 전기가 심장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감전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장갑을 끼고 언제나 왼손 아니면 오른손 둘 중에 하나로서 앰프를 만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 안전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전압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진공관에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보통 3번이나 뭐 8번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빨간색을 연결했고 마이너스 테스트 단자는 이 샤시 쪽에 물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류를 측정하는 라인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그 377V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 다른 건데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가 이 샤시를 물고 있고요. 아그 클립이 그리고 요 진공관에서 플레이트의 단자에 이제 플러스가 묻어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하면은요 플레이트 전압 측정하고 캐소드의 저항과 앞뒤 상단의 그 전압 강화 이 세 개만 측정을 하면 각 진공관의 출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 테스트기는 전류량도 측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이 전류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EL84 핀 보는데요. 플레이트가 3번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기의 빨간색을 3번에 연결하고 뭐 마이너스를 접지 샤시에다 묶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3번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띄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제나 용접을 뗐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이 아랫부분 캐소드 쪽에서도 재도 되지만 이것도 역시 떴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미리암페어를 측정하는 테스트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회로도를 보면서 잠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 V1이라는 거는요 초단 정포라는 진공관인데 몇 와트로 작동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플레이트 핀이 7번으로 돼 있죠. 그리고 캐소드는 1번, 3번, 6번, 9번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면 플레이트의 전압을 측정했더니 105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캐소드의 저항에 앞뒤로 연결을 해가지고 저항을 한번 재봤더니 100ohm입니다. 그리고 이 앞뒤로 흐르는 전류는 직류가 0.85V예요. 그래서 먼저 전류는 이 저항에 흐르는 이 캐소드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0.85 나누기 100 하면은 이게 이제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전류 곱하기 전압 105V 해가지고 총 요거는 0.89W 즉 초단은 보통 1W가 안 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트의 전압 105V는요 보통 테스트기를 요 플레이트 7번 라인에 붙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캐소드 요 밑에다 붙여도 되지만 보통 요 밑에 0.85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그라운드 샤시에 블랙 그 단자를 붙여서 두 개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지금 5극간인데요. 그래도 초단정폭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7번에 140V가 잡혀 있고
자기 바이어스 저항에서 전류는 전압은 1.2V가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다음에 요 270W 270ohm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270분의 1.2V가 전류가 되고요. 여기에 플레이트 전압 140을 곱해서 0.62W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극 저항에서의 측정법은 이 음극 저항의 아래 위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테스터 단자를. 그래서 먼저 앰프를 끄고 저항을 다시 한번 측정한, 물론 이 저항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정확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항을 다시 한번 재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앞뒤로 앰프를 켜고 전압 강화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다른 예제인데요. ECC99라는 초단 정폭인데 여기는 지금 플레이트가 105V, 캐소드 저항에 470ohm, 그 다음에 3.2V의 전압이 확인돼서 470분의 3.1 곱하기 105 해가지고 0.71W로 작동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예제인데 95V가 플레이트 전압이고 전압 강화가 1.8V고 저항은 330ohm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0.51W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력관 예제인데요. 요거는 지금 EL34 출력관이고 플레이트의 전압은 375V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캐소드에 붙어 있는 저항은 500ohm이고요. 전압 강화는 28V로 돼서 500 나누기 28 나누기 500 곱하기 375에서 21W. 아까 EL34는 적정 작용 29W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21W니까 한 70% 레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회로도에서 본데 요 초단은 뭐 지금 6CY7인데 214V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물론 이 저항을 거치면서 약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캐소드 저항은 1.5K이고요. 전압 강화는 1.3V라서 1500분의 1.3 곱하기 214에서 0.18W로 지금 초단이 사용되고 있고 상당히 낮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출력관은 요게 지금 1kΩ이고 29V인데 요게 이제 1000분의 29 하면은 그게 29mA거든요. 0.029. 그래서 전류량과 이 계산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의 전류량 29, 0.029 곱하기 여기 지금 220V가 들어가는데 요 출력 트랜스를 거치면 한 5V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뭐 큰 허용범위니까 220으로 곱하면 6.38W로 해서 출력관이 지금 6.38W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공관이 과연 적정 와트가 얼마이고 또 뭐 진공관 캐파의 몇 프로를 작동시켜야 되느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빈이라는 사람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튜브 바이어스 캘큘레이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제가 아랫부분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EL84를 가지고 있다. EL84는 지금 적정 와트 용량이 12W거든요. 그리고 플레이트하고 캐소드 접지죠. 간에 전압을 측정했더니 360V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360을 넣고 진공관 종류를 정하고 여기에 캘큘레이터를 누르게 되면은요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EL84는
플레이트 손실이 맥스가 12W여야 하고 이게 100%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앰프가 클래스 A로 고정 바이어스일 때, 클래스 AB로 작동하면서 고정 바이어스일 때는 70% 사용할 때는 그 플레이트에 흐르는 직류가 23V가 맥스이고 80% 사용하면 26A가 나와야 되고 90% 사용할 때는 30mA가 나와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앰프를 켜고 요 플레이트에 흐르는 직류 전류를 잴 수 있는 테스트기를 붙인 다음에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이 전류량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하면 네, 이 EL84를 70%로 사용할지 80%로 사용할지 90%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앰프가 AB로 작동할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뭐 만일에 캐소드 바이어스를 사용한다. 고정 바이어스가 아니라 자기 바이어스, 음극 바이어스 사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85%, 95%, 100%일 때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미리암페어로 이 수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확인하면서 바이어스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전류계를 그 핀에서 띄고 직접 연결을 한 다음에 전류계를 켜놓고 이제 바이어스를 조정해야 이게 전류를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측정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 방법은 전류계를 직접 연결을 하고 사용할 때 캘큘레이션이고요. 요거는 지금 그 용접을 떼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음극 저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통 푸시풀은 진공관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극 저항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회로에 따라 두 개를 넣어야 될 때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네, 튜브의 개수를 캐소드 저항에 붙어 있는 튜브의 개수를 한 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볼테지 강화가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12V가 나왔다. 그리고 캐소드 리지스트가 뭐 200ohm짜리로 측정이 됐다 하고 캘큘레이터를 누르면 네, 요즘 170%가 나오네. 너무 많이 나왔네. 350. 네. 그래서 캐소드 저항 하나에 튜브 하나 붙어 있고 그 캐소드 저항에 크로싱 되는 볼테지 전압을 해봤더니 12V가 나왔고 저항은 350ohm으로 특정이 됐고 이 세 개를 캘큘레이션 하니까 지금 캐소드에 흐르는 전류량이 34.3 즉 이게 플레이트 전류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34mA가 흐르고 있고 토탈 플레이트 커런시는 이게 약간 2mA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캐소드와 플레이트가 흐르는 전류가 동일해야 되지만 5급 간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스크린 그리드가 있고 이 스크린 그리드도 약간의 전류가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약 5%예요. 그래서 플레이트로 가는 전류가 약 5% 정도 손실돼서 가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플레이트 커런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커런 퍼 튜브가 똑같은 거고요. 지금 32.4.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 32.4 곱하기 여기 아까 플레이트에서 측정된 전압 360V를 하니까 여기에 지금 플레이트 손실이 11.7W로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왜냐면 EL84가 12W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11.7W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튜브를 97.5% 레벨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바이어스가 너무 뜨거운 거죠. 보통 일본이나 이런 쪽은 70에서 80%로 앰프를 디자인하고 회사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진공관의 수명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캐파를 풀로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보통 90%로 세팅을 해서 앰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의 문제라서요. 진공관을 뭐 90% 레벨로 사용할 거냐 70% 레벨로 사용할 거냐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90% 레벨로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도 많고 수명이 짧아지지만 소리는 훨씬 좋고요. 파워풀하고
70%로 하면은 뭐 마라톤 달리기처럼 아주 롱런할 수 있지만 좀 비실비실하겠죠, 소리가. 그래서 요거는 가동률을 70%를 맞출지 90%를 맞출지는 개인의 문제인데 보통 그 범위에서 맞춰야 되고요. 이거 지금 너무 과한 것이고 70% 아래로 돼 있다면 너무 콜드 바이어스가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뭐 그 플레이트의 직률을 직접 쟀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는 지금 요 부분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음극에 있는 저항과 그 앞뒤로 내리는 전압 강화 그리고 플레이트와 접지 간의 전압을 측정해서 요 캘큘레이션을 누르면 지금 바로 진공관만 선택하면 내가 지금 몇 프로 레벨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항값을 조정을 해야만 요 퍼센테이지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요 튜브는 보시면 거의 100%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 캐소드에 달려있는 저항값이 충분히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가 아닌 자기 바이어스에서는 바이어스를 조종하는 가변 저항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캐소드에 달려있는 저항값을 조정을 해서 조종을 하는데 이 저항값을 낮추면은 더 풀로 작동이 되고 이 저항값을 높이면은 더 잠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355ohm짜리 저항을 달았을 때 97이니까 너무 높으니까요. 요걸 한 4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항을 455ohm으로 교환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75%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약 420 정도로 저항을 세팅을 하면 딱 80%로 해서 가장 적당한 바이어스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이제 내 앰프가 자기 바이어스고 캐소드에 달려있는 저항값이 정확한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80%대로 하겠다 하면은 저항값을 이렇게 425로 산정한 다음에 저항을 사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그 튜브별로 적정 와트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진공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프랑크.포크넷.net이라는 사이트인데 진공관 튜브의 모든 데이터가 집약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EL84를 봤는데 여기 알파벳 E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쭉 모델명이 나오죠. EL84인데 여기는 E84L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생산 당시에는 E84L이 맞습니다. E84L. 이게 이제 EL84인데요. 이 EL84는 제일 처음에 개발된 것이 필립스라서 필립스의 데이터 시트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네, EL84고 뭐 데이터에 보면 10,000시간 사용할 수 있다 돼 있고요. 히트는 6.3V 사용하고 최대 뭐 허용시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고요. 여기에는 핀 번호 크기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쭉 데이터가 있는데 노멀 밸류 세팅 오브 튜브 1번이죠. 요게 이제 작동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히트의 커런시와 허용 볼테지가 나와 있고요. 그 양극에 대한 최대 전압을 250V로 거는 게 낫고 그리드 2 250V, 캐소드 저항은 135ohm으로 되라. 뭐 이런 게 돼 있고 이럴 경우에 와트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게 쭉 나오고요. 그 삼극 연결을 할 때는 250에 캐소드 저항이 270 돼 있고 훨씬 높죠. 5극보다는. 그래서 삼극이 출력이 낮은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쭉 특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격 실험, 진동 실험 뭐 이런 것도 돼 있고요. 라이프 테스트는 지금 10,000시간으로 돼 있는데 보통 15,000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최대 허용치인데요. 양극은 최대 600V까지 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최대치니까. 그리고 요
에노드 디시페이션이라고 해서 플레이트 손실은 13.5W가 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 2는 600V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쭉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사용할 때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출력관으로 클래스 A로 작동할 때, 튜브 하나로 사용할 때는 보통 250V로 플러스 극을 잡는 것이 좋고, 그때 음극 저항은 135ohm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 사이트에서 각각의 출력관의 진공관을 가보면 적정한 플레이트 전압과 캐소드 저항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앰프를 설계를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앰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네, 만일에 클래스 A로 사용될 때 돼 있고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래스 AB로 사용될 때 두 개의 튜브가 캐소드 저항을 공유할 경우에 이 데이터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B 클래스로 작동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극 연결을 할 때, 클래스 A로 작동할 때는 뭐 250V에 캐소드 저항이 270ohm을 써야 된다. 3극 연결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AB로 사용될 때, 그리고 뒤에 이제 선형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 모든 진공관의 데이터들이 이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앰프의 바이어스를 측정할 때는 이 사이트에 가서 자기 진공관의 재원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플레이트 전압을 재고 캐소드 저항과 전압을 잰 다음에 와트를 사용되는 와트를 계산해서 이 튜브 바이어스 캘큘레이션에 가서 80%다, 70%다, 뭐 90%다의 적정한 원하는 범위를 계산을 해서요. 캐소드 저항값을 확인한 다음에 그 저항이 너무 벗어나 있으면 너무 낮으면 올리고 너무 높으면 낮춰서 핫 바이어스, 콜드 바이어스를 적정 바이어스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